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오늘은 라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요즘에는 제 얼굴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영상보다도 뭔가 라디오 컨텐츠를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얼굴이 싫은 걸까? 아니면 내 목소리를 오래 듣고 싶은 걸까? 어떤 쪽으로 가도 약간 살짝 정신승리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제 목소리를 길게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기다리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엄청 힘들고 이런 시기는 조금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셨을 텐데 뭐 제가 사람들도 다시 만나고 뭐 촬영도 다시 하고 뭐 이것저것 또 제가 또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개복치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관계를 가지고 너무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너무 기대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잘 좋은 관계로만 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는 사실 이렇게 긴 세월 지내도 오해할 일도 없고 말도 참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꼭 이렇게 나랑 잘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에게 너무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자꾸 민폐를 끼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기대에 실망시키기가 싫은 착한 아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어떤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거를 실망시킬까 봐 그때부터 내 행동이 이렇게 약간 뻣뻣해지고 딱딱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답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평소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약간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람 간의 예의는 이래야 한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진짜 상대방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 남한테 나쁜 말 잘 하지 않고요. 진짜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예의 없는 행동도 잘 안 하고 막 이해해 달라고 막 그렇게 무리하게 부탁하는 편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 게 있다면 상대방이 정말 무례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편해서 조금 아픈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을 지킨다고 지키는 편인데 상대방이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 내가 상대방에게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 정도의 매너를 지켜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혐오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성격을 고쳐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가 또 아프고 이게 또 뭔가 폭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먹고 소화하고 이런데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싫잖아요, 그러면. 항상 막 속 쓰리고 배 아프고 여기 딱 인상 딱 잡히고 그런 것도 싫고 싫으니까 내가 좀 성격 유하게 가져보자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착하게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고쳐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 예민함 그리고 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거는 참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 30 몇 년 살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조금 찾은 방법이 뭐냐면은 친구라는 이름을 누구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는 거?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안부 인사 정도는 안 친해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냥 시시콜콜한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비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조심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중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의 지인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시시콜콜한 불만을 이야기했다면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야.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제 진짜 친구라는 자리.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러니까 얘가 조금 공경에 처한다.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저는 그 정도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수영장 갈 수 있다. 요 정도가 이제 저는 뭐 수영복 벗는 것까지는 이제 그 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데 어쨌든 수영장 정도는 내가 같이 갈 수 있다. 그쵸. 이 정도는 제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기준이 높은가? 아니 근데 언니는 약간 생긴 건 되게 이지적으로 생겼는데 점점 이제 친하게 지내면 다 확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게 케미가 좋아서 같이 막 서로 막 챙겨주려고 하면 이게 막 더 막 우리처럼 막 어, 이러는데 한 명이 또 갑자기 막 이, 너무 이제, 이기적으로 또 하면은 언니가 또 상처받고. 맞아, 맞아. 근데 그런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마음의 문을 확 연다는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았고, 나도 참 그걸 고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왜냐면 나는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경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친구라는 딱지를 내가 붙이기 전까지는. 근데 친구라는 딱지를 붙인 이상 얘가 나한테 피해를 끼쳐도 나는 그냥 의리로 가는 거야. 맞아 얘가 맞아 그냥 맞아. 친구인 거야. 같이 막 가서 두들겨 패주고. 아니 그냥 뭐 어쨌든 얘가 맞아. 그런 누명을 썼어. 그러면 맞아 내가 진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맞아 맞아 쏟아서라도 맞아 얘를 맞아. 구해주고 나는 그런 마음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배신자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엄청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약간 돌아서고 이제 그런 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손절까지는 아닌데 내가 되게 좋게 생각했다가 실망한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아,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했다가 약간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다가 그냥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그랬어요. 뭐 가족도 생기고 특히 이제 지금 아기도 생기고 챙겨야 할 식구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날 실망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이면 이제 한 달 동안 짜증났다. 근데 이제는 그냥 또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욕하고 일주일 정도 인상 쓰고 위 좀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또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조금 조금 더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그 명탐정 코난병이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약간 아다리가 안 맞아? 이러면은 그게 진짠지 아닌지를 파헤쳐야 되는 그런 이상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답이 나올 때까지 딱 그냥 그걸 파헤쳐.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다. 그럼 사실이면은 뭐 오케이. 만약에 거짓말이다. 아 거짓말이네. 제 거짓말쟁이네. 앞으로 제 말 더 믿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내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막 쏟으면서 그거를 판별하려고 되게 집착하는 또 약간 그런 버릇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좀 약간 껄떡지근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되게 길게 했는데 뭔가 살짝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되게 찝찝한 그런 말들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끊고 뭐 전 통화 녹음 같은 건 안 하니까 그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가? 막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응?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나 지금 편집 밀린 것도 많고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또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래서 사람들이랑 자꾸 가까워지고 사람들한테 마음 열고 그런 게 내가 싫은 거야. 이렇게 자꾸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상한 상처를 받고 이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도 계속 생각하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이면 의심한 내가 미안하고 거짓이면 이제 앞으로 그 사람 못 보니까 옛날 같은 마음으로 못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되게 싫으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다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관계 참 막 이러면서 아 나 그냥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여태까지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랑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낼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이게 또 주변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고 인간관계에 되게 예민도가 높다 했잖아요. 근데 나쁜 거에만 예민도가 높은 게 아니라 좋은 거에도 되게 예민도가 높아요. 저는 사람의 장점을 되게 잘 보고 높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도 되게 많이 빨리 찾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장점을
되게 개발해 주려고 옆에서 막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노력하는 그런 또 면이 저는 제 인간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책을 10권을 읽는 것보다 사람 10명을 만나는 게 뭔가 마음의 울림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사람 만나는 걸 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어떤 이제 모임에 갔어요. 이렇게 좀 새로운 만남의 뭐 장 뭐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모임에 갔는데 어 거기 이제 선정되어 오신 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들 사회생활 만렙이어가지고 엄청 사회생활도 잘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튀어나오는 개성 있는 뭐 외모와 뭐 말투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걸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시 내가 이렇게 사람을 피곤해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사람을 멀리할 순 없겠다. 나는 사람으로서의 배움이 없으면 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즐겁고 배우고 이런 거에 반도 못 배우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사는 재미가 참 이런 거다. 실망하다가 또 좋아하다가 내가 그냥 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가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늘어가고 그냥 그런 것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이런 것들은 좀 스킬이 필요하다. 이거를 극복할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킬을 내가 가지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이 사람을 대하고 진심이 아니고 전심이 아니게 이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그 무의식 중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다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고 할 때까지 그냥 다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당하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지 말자. 의심을 해서 상처를 나에게 안 줄 사람을 내 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심 없이 마음 편하게 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수고를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 그래,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사랑의 존재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상처를 받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깨달음이 약간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겠다. 왜냐면 누군가를 검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말하든 진실을 말하든 나에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니까 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다 믿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나에게 폐를 끼치거나 그런 뭐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다 받아들여 주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나에게 조금 손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너무 평가하거나 또 너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특히 이제 그걸 드러내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왜냐면 순간 기분 나쁘고 순간 내가 이 사람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순간적인 기분에서 나오는 말과 판단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좀 뭔가 중립기어를 받고 유보의 시간을 두자, 이런 또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고 어찌됐든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그래서 오장육부가 꼬인다?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나와 안 맞으니까 조금 거리를 둘 사람,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면 상대방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퍼줬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조금 이익 봤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조금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나는 그래, 발 뻗고 잘 수 있더라고. 걸리는 거 없이. 그리고 할까 말까 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인간관계든 뭐든 말을 아끼고 있으면 당신도 판단받지 않는다. 두서없는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결국 그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콩알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담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선 내가 마음을 크게 갖는 수밖에 없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 사이즈를 1cm, 1cm씩 넓혀가자고 결심해 봅니다. 위처럼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막. 그래, 많이 아, 먹으면 위 늘어나는 늘어나듯이 것처럼. 좋은 마음 많이 먹고 이러면 늘어나지 않을까? 맞아, 그럴 수.
잘 되는 회원님들, 네,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잘 자요.